학생부 종합전형이 바뀝니다. 24, 25학년도 현재 고3하고 고2 학생들이 바뀌게 되는 내용인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자기소개서가 사라지고요. 그리고 학생부의 기재 방식이 바뀝니다. 그로 인해서 비교과가 많이 축소되고 반영되지 않고요. 교과가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저랑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실 텐데요. 우선 학생부의 구성 요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학교생활기록부 제일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는 인적사항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출결 상황 나오죠. 출결은 성적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상 경력이 있고요.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줄여서 창체활동, 창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아이들 봉사활동 내용이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의 내신을 포함한 이제 성적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보통 줄여서 세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세특이 교과에 대한 활동을 자세히 적어 놓은 설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독서활동 상황이랑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들의 종합 의견이 포함되는 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성으로 학생부가 기재가 되는데, 이제 이 중에서 대학 측에 넘어가게 되는 내용, 혹은 대학 측으로 넘어가지 않는 내용,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히는 내용, 또 적히지 않는 내용, 이런 부분을 살펴서 사실 전체적으로는 본인의 그 성장을 위해서 의미 있게 활동하셔야 되겠지만, 전략적으로 시간을 활용한다면 어디에 에너지를 좀 써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변경사항이고요. 자, 첫 번째로 교과활동입니다. 교과활동에서 방과 후 학교활동 내용이 미기재되고요. 그리고 영재, 발명교육 실적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동아리 활동에서 자율동아리는 미반영되고요. 청소년 단체 활동도 미기재가 되고 소논문 기재도 금지가 됩니다. 봉사활동란을 보시면 보통 괄호하고 학교, 괄호하고 개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 봉사활동에 대한 실적도 대입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진로활동에서 진로 희망 분야에 대한 부분은 과거부터 그랬지만 대입 반영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의 수상 경력도 대입에서 아예 반영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서활동 또한 대입에 반영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미기재 또는 미입력이라는 것은 미기재는 기본적으로 그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아예 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미반영 같은 경우는 대학 측으로 데이터가 넘어가지 않는 거니까 내 눈으로 보고 있는 학생부가 아니고, 이제 여기서 미반영이나 미기재가 빠진 상태로 대학에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학교생활기록부에 10가지 항목, 세부적으로 이제 나눠보면 10가지 항목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6가지 항목이 빠져요. 들어가는 게 상당히 적어졌죠. 학종에서 대학에 전달되는 큰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출결입니다. 사실 출결 사항은 이 학생의 가장 기본적인 성실함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죠. 특히나 미인정에 대한 지각, 결석, 조퇴는 필히 없어야 되겠고요. 꼭 미인정이 아니더라도 웬만하면 만들면 안 되겠죠. 물론 이제 과거에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빠져야 되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후로부터는 특히 출결에 대한 부분 많이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꼭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더라도 일부 출결에 관련해서 성적이 들어가는 전형들이 있기 때문에 미인정은 절대 만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창체활동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비교과 영역이 빠진다고 했지만 사실 이 창체활동이 비교과 영역이 되겠죠. 크게 4가지입니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입니다. 대학에서는 창체활동을 통해 학생의 관심 분야, 자기 주도성, 인성 등을 파악할 수 있어요. 활동으로만 끝내지 말고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배우고 느낀 점, 이후의 변화 등을 담임 선생님께 어필해서 학생부 기록의 밀도를 높여야 합니다. 세 번째, 교과 학습 발달 상황입니다.
보통은 등급으로 반영되는 내신 성적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중요한 부분이 세특이 되겠죠. 세부특기사항. 세부특기사항에서는 과목별로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이 되는 항목인데요. 그 줄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과목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했는지, 수행평가를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했는지, 거기에서의 어떤 나의 역할이라든가 거기서 얻어낸 그 학업의 성취도는 어떠한지, 이런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활동에 대한 소개보다는 학업의 역량이라든가 성취도가 확인이 될 수 있게끔 내용이 작성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담당 교과 선생님들하고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좀 원활해야 또 내가 어떤 부분에서 성의 있게 했는지를 잘 어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1년간 학생을 살펴보시면서 이 학생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는 부분인데요. 전형에 따라서 교사의 어떤 추천이라든가 확인에 대한 내용이 없을 때 이 종합 의견란이 이 학생에 대해서 보증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나에 대한 나의 관심사라든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이 우리 담임 선생님이 또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자기가 학교에 어필할 그런 어필 포인트들을 선생님께 잘 설명드리고 이해시켜 드리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이 너무 적지 않나요?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동안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생활 기록부를 채우던 그 활동들을 이제 교과라든가 창체 활동에서 채워나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저랑 이제 앞으로 유튜브에서 조금씩 알아나가시는 과정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